우리 강동의 도시농업이 그 뭐랄까 이렇게 딱 뜬 이유라 그럴까요? 그 전에 이 도시농업 전에는 주말농장이라고 있었어요. 다 아시죠? 우리 주말농장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1992년부터 시작됐는데 서울에서 시작됐어요. 서울에서. 여러분 혹시 서울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수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거는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거는 그거 몇 번 없애려고 그랬어요. 기술센터를. 이 무슨 대도시에 무슨 농업이냐 이래가지고 뭐 한 두세 차례 없애려고 했다 못 없앴어요. 이거는 저는 그게 우리 농경민족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농업기술센터가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주말농장이에요. 근데 주말농장이 근데 그렇게 바람을 못 일으켰어요. 왜 바람을 못 일으켰냐? 우리 도시농업운동은 200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민간에서. 주말농장은 1992년부터 시작됐고. 근데 도시농업운동이 민간에서 시작되자마자 막 바람이 막 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광우병 사태 기억나시죠? 아주 그걸로 뭐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제가 아주 그 피부로 느꼈으니까. 물론 그 2007년부터 저희가 상자 텃밭이라고 아시죠? 여기도 상자 텃밭 해놓은 거 있죠? 저거를 우리가 2007년부터 보급했는데 그때 조짐을 느꼈죠. 우리가 저걸 보급한다고 쭉 행사를 하면 뭐 장사진이 그런 장사진이 없어요. 그냥 그 흙에 대한 집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해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저도 고향이 서울인데 저희 어머니 기억나요? 뭐 흙만 있으면 뭘 꽂아 먹어요. 우리 민족은 저 초원 나라 있죠.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가면은 농사를 안 짓는데 어쩌다 텃밭하는 데 있다 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 교포래요. 그만큼 지긋지긋한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는 그 바람이 분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상자 텃밭 나눠질 때 그 장사진을 보고 놀랬는데 광우병이니 뭐니 이러면서 우리 밥상이 그냥 난리가 났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뭐 멜라민 사태, 그 다음에 2009년인가 10년에는 배추파동 이러면서 뭐 연이어 그냥 빵빵 터졌어요. 그러고 이 강동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도시농업 시민농장이 2010년에 둔촌 텃밭에서 만들어진 거 아세요? 둔촌 텃밭이 도시농업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만들어진 시민농장이야. 근데 우리 도시농업은 왜 떴냐? 주말농장하고 다르게 도시농업은 왜 떴냐? 물론 이제는 그 공통점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내 손으로 지어 먹겠다고 하는 그 경작의 의지, 그런 건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우리 도시농업 운동은 자기 사적인 그런 경작의 욕심 플러스 공익적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공익적 가치가 부여되면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 어떤 대의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부여되면서 이제 이게 바람을 타기 시작한 거죠. 주말농장은 그런 점에서는 너무 이런 사적인 경작의 욕심에만 머무른 거야. 그래서 이게 퍼지질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농사를 다 하는데 주말농장은 친환경 농사 한다 그러지만 가보면 비닐 다 덮죠. 여기 우리 비닐 안 덮습니다. 풀나지 말라고 비닐 안 덮는 거 아시죠? 우리 이것도 강동이 어떤 최초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닐만 안 덮는 게 아니라 화학비료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주죠. 당연히 최초제도 안 주고. 근데 주말농장은 가보면 친환경 농사라고 했는데 몰래 약 준단 말이야. 비료, 화학비료 사다 주고. 근데 이제는 아무래도 영리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말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농장 분양받으면은 아예 확약서를 써야 돼요. 몇 가지 뭐뭐 안 한다 이런 걸 써야 돼.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고. 조 선생님 뭔 일 있어요? 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우리 도시농업이 하나의 어떤 운동이 될 수 있는 어떤 공익성을 부여한 거죠. 우리 선생님들 옛날 속담에 농부는 콩을 심을 때 새알 심는 거 아세요? 새알 심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어렴풋하게. 그게 우리 조선 민족의 어떤 농경 사상의 어떤 핵심을 말해주는데, 세 알을 왜 심냐? 한 알은 벌레를 주고 한 알은 새에게 주고 한 알 내가 먹는다 이거야. 이게 여기에 언뜻 보면 야, 그거 대단하다. 이 자연의 그 미물들하고도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죠. 아, 제가 볼 땐 천만의 말씀이야. 그 성인군자의 어떤 철학 같지만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 뭘까요? 상상이 가죠. 자기 거 하나 확실하게 먹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응? 이게 중요한 어떤 지혜와 철학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봐요. 뭐냐면 어떤 이타적인 농사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거 확실하게 먹기 위해서 이타적인 전략을 쓰는 거야. 그게 저는 이런 공공의 가치, 공익적인 운동의 핵심이라고 봐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쉬운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공과 사를 잘 구별해야 된다. 그죠? 공과 사를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목적은 사를 위해서요.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사익을 위한 거. 근데 그 사익이 공익을 해치면 결국은 사익이 침범을 당하니까 사익을 잘, 뭐 요즘 말로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 공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게 콩새라고 같은 원리야. 이게 잘못하면은, 여기가 우리 이제 공동체 텃밭인데 우리 도시농업운동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공동체 운동이야. 근데 너무 공동체가 강조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이게 전체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뭔지 알죠? 획일주의. 그리고 이 개인의 이익이 억압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게 이런 지금 방금 말한 공동체 정신이라 그럴까요? 어떤 공공성, 공익의 가치를 강조하는 게 어떤 사회적이고 대의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거다. 근데 우리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농사도 그런 방법을 한번 적용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 행사 때문에 처음에는 행사 때문에 처음에는 PPT 자료를 준비했다가 너무 시간이 걸 것 같아서 말로 하는 거야. 좀 일찍 끝내달라 그래가지고, 저도 다음 행사가 있어서 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배추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배추 농사 많이 하시잖아요. 김치 담그, 김장 담그에서. 근데 잘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시장에서 파는 그런 배추처럼 키워 먹으려고 하면 다 실패해요. 절대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쫓아할 수가 없어요. 유기농 매장, 생협 매장에서 파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건 프로들이나 하는 배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로들은 기술도 좋지만 자재가 준비돼 있고 그 환경이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 배추 그렇게 키우려면 뭐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뭐 직장 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런 배추가, 저는 여기 촬영을 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배추가 저는 꼭 좋은 배추라고만 생각 안 해요. 물론 그러면 나쁜 배추, 그건 또 절대 아니에요. 그 뉘앙스의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왜 그렇게 이 시장에서 파는 배추는 크게 키우냐? 많은 사람들을,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뭐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95%, 96%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큰 문제예요. 이게 좀 저는 농사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다. 남의 거 돈 주고 뺏어 먹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 다 농사 지러 왔으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설령 그렇게 배추를 키워도 말이죠, 수확할 때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수확할 때 가보면 그냥 겉잎은 다 버리고 속만 가져가, 노란 속만. 제가 볼 땐 쭉정이 가져가는 거야. 진짜는 버리고.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발 짚고 불편한 몸으로 500평 농사져요. 안 믿으시죠? 우리 아까 소개한 우리 석진성 처장은 직장 다니면서 700평 농사를 져요. 아까 300처럼 얼마든지 가능해요.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이 철학이 중요합니다. 철학이 어떤 생각으로 농사 짓느냐. 저는 배추를 그렇게 돼지처럼 저는 그래요. 일명 터질 거예요 배추라 그래요. 그죠? 터질 듯이 그냥 꽉꽉 차죠. 그런 배추의 반만 키워 일부러 반만. 그리고 겉잎은 다 버리지 않아요. 물러 터진 건 버리지, 그것도 퇴비간에다 버려서 퇴비 만들고, 누런 겉잎은 모아서 시래기 만들고, 멀쩡한 겉잎은 다 김장을 담가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배추는 말이죠 여러분, 배추는 이게 조상이 순무예요. 순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씁쓸해하면서 뒷맛이 개운한, 그게 진짜 배추예요. 지금도 아침에 그거 먹고 왔는데, 또 그 배추도요, 최근에 뜨고 있는 배추 여러분들 기회 되면 저희가 꼭 나눠드릴게요. 최근에 뜨고 있는 토종 배추 중에 구옥배추라고 있어요. 구옥배추. 이게 이제 저희가 제주도 가서 한 2008년인가 그래 한 10년 전에 구했는데, 그 할머니 안 주려고 하는 걸 그냥 가즈나양을 떨면서 한 30알인가 구해가지고 엄청 퍼뜨렸어요. 제가 볼 땐 최고의 배추야. 너무 맛있어.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거 먹고 왔는데, 근데 이 배추는 양념을 많이 하면 맛이 없어. 야, 배추 속을요 거의 구경시켜주는 정도로만 스쳐 지나가게 해야 맛이 나요. 아닌 말로 그냥 소금에 절여서 백김치로 해도 맛있어요. 요즘은 김치 보면 양념 맛이에요 요즘은. 그죠? 양념 맛이고 너무 시뻘게. 저 어릴 때 보면 물론 이런 시뻘건 김치는 저 전주 가야 하나 볼 수 있지, 대충 희멀건 하잖아요. 고추가 얼마나 귀한 거였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반만 키우고 그것도 겉잎까지 다 먹어요. 이 관점이 중요해요. 그럼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관점을 얘기하냐. 저는 배추 키울 때 벌레도 안 잡아줘요. 물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 농법을 방치농법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직장 다니면서 가정주부 하면서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요령이 있는데, 그 요령을 저는 제 말만 듣고 하기에는 금방 배우긴 힘들어요. 좀 공부도 하고 좀 실패도 좀 해보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 요령의 몇 가지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는 요즘 농사는 너무 물을 많이 줘요. 물농사에 제가 볼 때 물농사. 사실은 여기 지금 제가 이 강동에 농장 만들 때마다 지하수를 안 파면 안 됩니까? 제가 꼭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이 유기농 채소 농사 가보면요 물로 키웁니다. 어마어마하게 물을 줘요. 제 친구 농사 짓는 친구 가봤더니 유기농 채소 하는데 500평에 하루에 20톤 물을 줘요. 20톤. 이게 논보다 더 많이 주는 거야. 논은요 선생님들, 논은 벼는 절대 물을 먹는 게 아닙니다. 벼는 물 먹는 게 아니야. 물을 왜 담으냐? 보온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제초, 일종의 멀층 효과야. 채소는 물을 주는 거야. 물을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 근데 물로 키우면 얘가 약해진단 말이야. 물배 아시죠? 그러니까는 물을 너무 많이 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채소가 오래 가질 않아요. 저장성이 떨어져,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옛날 맛이 안 나요. 그 아삭아삭한 옛날 맛이 안 나. 그리고 뭐죠? 이게 채소에는 물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채소는 우리가 먹는 게 비타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미네랄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기질을 먹기 위해서. 물을 먹기 위해서 채소를 키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물은 엄청 줘요. 우리 선생님들 밭에만 가면 물 주죠. 제가 강조하는 게 물 주는 법을 꼭 배워요. 제가 물 주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이게 제 말을 꼭 새겨 들으세요. 너무 제 말을 과신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이 물 주는 요령을 꼭 우리 이 과정에서 꼭 배우세요.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는데, 어쨌든 물 주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근데 보면은 그냥 밭에만 가면 물 줘. 그죠? 물조로 찾아. 오자마자 물조로 찾아. 그 물조로가 다 꼬다리는 어디로 가고 탁 굴러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어제 비 왔는데 물 줘. 내일 비 온다는데도 물 줘. 아니 하다못해 비 오는데도 물 주는 사람 봤어요. 내가 비 오는데도 물 줘. 선생님들 있죠? 물은요 채소나 작물이 하늘에 비 떨어지는 물을 뭐 입 벌리고 먹는 게 아닙니다. 물은 누가 먹죠? 어디서 흡수하죠? 물은 어디서 흡수하죠? 그죠? 뿌리에서 흡수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물이 땅에 들어가서 마르지 않도록 흙관리해 주는 게 중요해요. 마르지 않도록.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물은요, 제가 꼭 그럽니다. 물 줄 때 오줌 한 방울을 떨어뜨려라. 물에다가 일종의 이온수를 만들어 주는 거야. 물은 중성이잖아요. 그래서 흡수하기가 힘들어요. 사람도 맹물을 떼약 빼서 먹으면 배탈 나요. 막걸리 먹으면 배탈이 안 나. 왜 그럴까요? 막걸리 일종의 이온수야. 우리가 물 씹어 먹으라는 얘기도 침하고 섞어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흡수가 잘 된다. 마찬가지야. 얘도 그냥 떼약 빼서, 특히 떼약 빼서 물 주면 안 됩니다. 떼약 빼서 물 주는 건 치명적이야. 물은 아침이나 저녁에 주는 겁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그것도 물 받아놨다 주는 게 좋아요. 상온으로 만들어서. 근데 그냥 그조차도 저는 거기다가 물 한 졸에다가 오줌 한 컵이나, 제일 좋은 건 오줌하고 쌀뜨물 섞어서 주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농법입니다. 제가 아주 즐겨 쓰는 농법입니다. 이 쌀뜨물하고 오줌하고 섞어서 주면 아주 채소가 아삭아삭하고 감칠맛 납니다. 이런 걸 이제 배우셔야 돼요. 오줌을 대용할 필요가 없죠. 몸에서 엄청 나오는데, 그죠? 아깝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오줌 대용한 게 이제 요소비료인데, 요소비료하고 요소는 같지만 요소비료에는 유산균이 없어요. 우리 오줌에는 유산균이 있단 말이야. 그죠? 일주일 이상 발효시켜야 돼요. 페트병에다가 밀폐용기에다 담아서 일주일 이상. 쌀뜨물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는 좀 제가 좀 아쉬운데, 우리가 또 운영하는 바신저 둔천동에 있는 둔천 텃밭이 우리가 또 운영을 해요. 또 운영하는데, 거기는 제가 아주 그냥 시작하기 때부터 설득해가지고 뒤집지 말자.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과장님을 설득해가지고 2년인가 3년째부터 뒤집질 않아요. 맞아, 로타리를 안 쳐. 여기 다 로타리 쳤죠. 로타리를 안 쳐, 우리 둔천 텃밭은. 그리고 회원들한테 또 되도록이면 삽질하지 마시라 그래요. 삽질 잘 아시죠? 이게 삽질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이게 그 왜 그러냐? 땅을 이렇게 갈면요, 가뭄을 타요. 아세 가뭄 타는 거? 땅을 이렇게 뒤집으면 가뭄을 타요. 물 줘야 돼. 안 줘도 돼도 물 줘야 돼. 이미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물이 올라오는 맥이 다 끊겼어. 뭔지 아시죠? 이 땅은요, 그냥 앉아 있으면은 엉덩이가 축축해지잖아요. 이게 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이 중요해, 그 물이. 요번에 봄에 엄청 가뭄 가세. 지금 되게 가물이야. 재밭 때 밀하고 마늘, 양파 다 심어놨는데 너무 가물어서 물을 주려다가 물을 안 주고 제가 뭘 했냐? 다 호미로 긁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물 준 것보다 더 좋아요. 호미를 긁어주면 올라오는 물이 마르는 걸 다 끊어주는 거예요. 얘가 거꾸로. 그래서 표토는 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미질은요, 꼭 풀 있을 때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풀 없어도 해줘야 돼요. 땅이 마르면 해줘야 돼. 그걸 매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풀을 뽑는다고 안 그러고 매준다 그래요. 매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효과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의 건조를 막아줘요. 근데 저렇게 깊게 갈면 왜 건조해지냐? 그 갈아진 토양, 갈린 토양이 물기가 다 날아갔고 땅속에 올라오는 물이 닿질 않아요. 그래서 원칙 뭐냐? 작물의 뿌리 깊이보다 깊게 갈면 안 된다.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작물의 뿌리 깊이다. 요 깊이보다 낮게 갈면 땅속에 올라오는 물은 닿는데 위로 날아가는 물은 막아준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거보다 깊게 갈면 물은 안 올라오고 갈린 층은 수분이 다 날아갔고, 그러니까 강제로 물을 줘야 된다. 강제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물을 너무 주지 말라와 연결되는 게 땅을 갈지 말라. 땅을. 이건 여러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좀만 배우면. 그리고 땅을 갈지 않으면은 농사가 반 이상 쉬워져요. 제가 500평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야. 선생님들이 땅을 안 갈면 직장 다니면서도 제가 볼 때 멀쩡한 사람은 1000평도 할 수 있어. 1000평. 그 중에 첫 번째 방에 갈지 않는다. 이 남자들은 근데 참 삽질 좋아해, 그죠? 남자들은 어떤 삽질을 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 안 해도 됩니다. 그러고 돌아서면 하고 있어. 근데 그 에너지를 삽질하는데 쓰지 말고 농사에 쓰면 더 5평 할 걸 10평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래서 땅을 갈지 않는다. 물을 무조건 주지 않는다. 물 주는 요령을 배우고 땅을 갈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려운데 거름을 만들었어야 돼요. 거름을. 우리는 저기 거름 줄로 다 깔아놨죠. 저 거름 그래도 강동에서 아주 좋은 갖다 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뭐 제가 자랑 삼아 딴 데 가서도 얘기하는데 우리 강동만큼 좋은 거름 주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조차도 내가 만든 거름에 비하면 좋은 게 아니야. 그 왜 그러냐? 저거는 공장에서 강제로 발효시킨 거라 양분이 많아요. 양분 과다야. 양분 과다. 이게 이제 공부 시간에 나오는데 질소질이라 그래. 질소질. 질소질이 많아 저거는. 그래야 상품으로 팔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거름을 뭐 음식물이든 똥오지든 만들려면 저렇게 양분 과다로 만들 수가 없어. 이 균형을 정확하게 해줘야 발효가 돼요. 왜냐면 우리는 강제로 발효시키는 시설이 없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거름을 만들어주면 균형 잡힌 거름을 준다 이거. 저거는 양분이 많아서 작물이 잘 자라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물보다 더 중요한 건 토양이에요. 토양. 토양이 살아 있어야 건강한 음식,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 요새 이제 소위 말해서 요리가 뜨지 않습니까? 요리 셰프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셰프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음식의 맛은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 뭡니까? 음식의 맛은 텃밭에서 만들어진다. 흙에서 만들어진다. 여기서부터 맛의 원천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거를 관심도 안 갖고 그걸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는 걸 주방에 가져와서 아무리 미연쳐도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말에 공감해서 요새 농사에 관심 있는 셰프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셰프는 파머야 말하자면. 요리사는 농부다 이거야. 그러면 맛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제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 땅, 토양, 흙에서 맛이 만들어지니까 흙을 잘 관리를 하고 흙을 잘 가꿔야 되는 거야. 흙에 잘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그 봄 되면은 여기는 좋은 거름 줘서 좀 덜하지만 시골 가보세요. 그분들은 또 제가 그분들 또 폄하할까봐 꺼려지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고 고령화돼서 어쩔 수 없는데 봄에 가면 그냥 똥냄새 나는 거를 그냥 막 뿌려주잖아요. 그게 땅에 들어가서 우리 작물을 만들 때 맛있는 걸 만들겠습니까? 그죠? 저희는 뭐냐면은 거름을 줄 때 우리는 원칙이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완숙된 거름을 줘야 된다. 사람이 먹을 정도란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미생물이 증식이 된 거름이에요. 그건 먹어도 된다. 물론 그렇다고 집에 가서 또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강조하자면 그런 거름을 줘야 흙이 살아나고 그런 살아있는 흙은 병해충도 거의 안 와요. 병해충 예방하는 법은요 우리가 농자재 만들기에 나오지만 그건 꼭 배워서 실천하세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줘요. 저는 오로지 주는 게 오줌하고 쌀뜨물밖에 없어요. 무슨 유기농 농약도 안 줘요. 저는 아무것도 안 줘. 그 핵심이 뭐냐? 토양이 살아나면 흙이 살면 거기에 농약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 양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 되지 않으니까 당장 안 돼요. 몇 년 걸리고 또 자기 땅이 있어야 돼요. 자기 땅에. 그래서 우리 그래도 강동을 제가 참 자랑스러워하는 게 우리 둔촌 텃밭은 계속 점유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꽤 많아요. 자기 밭에서 자기 밭이야. 그러면 자기 흙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자기 흙을 만들면 자기 음식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자기 맛을 만들고 약이 되는 걸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계속 그거를 강조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그걸 자꾸 강조하고 부탁하고 해서 자기 땅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걸 장기적으로 흙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가면은 아무것도 안 주고 오줌하고 쌀뜨물만 줘서 맛있는 걸 키워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그런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어려운 거는 선생님들 한번 꼭 관심 가져봐 주세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직접 씨를 직파하는 거야. 직파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 모종하죠? 저는 모종하는 게 고구마밖에 없어요.
고구마는 제가 모종 키워서 모종 키우고 있습니다. 모종 고구마 넣어서 순을 틔워서 그거는 씨로 안 되니까 그 외에는 저는 다 씨로 심어요. 모종 안 심어요. 그 왜 씨로 심냐? 식물은 씨로 심어야 얘가 그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큰단 말이야. 이게 식물이죠. 식물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모종 해보세요. 이게 이 컵 같은데 모종 해가지고 심으려고 딱 떼보면 그 뿌리가 빙빙 도는 거 보이죠? 안 심어보세요 모종? 그래서 딱 끄집어 보면 뿌리가 오갈 데가 없어서 빙빙빙 돌잖아요. 그게 다 죽어요. 그 뿌리는 새로 놔야 돼. 모종은 그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한 예만 들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용문사 가면 천년은행나무 있죠. 그게 이제 마이태자가 지팡이를 꽂아서 그게 천년나무가 됐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과장이고 뻥이래요. 왜? 그건 모종했다는 뜻이야. 지팡이를 꽂아서 됐다는 얘기야. 그거는 천년 노고수가 안 된다. 그거는 마이태자가 지팡이를 두고 간 게 아니라 아마 은행나무 씨를 심었을 거다. 씨로 심어야 뿌리 내린 만큼 큰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이 씨는 바위돌도 뚫어요. 그죠? 소나무 바위에 살잖아요. 그 모종한 거 아니에요. 바위에 사는 소나무가 모종으로 심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차 끌고 다니다 보면 아스팔트에 풀이 막 올라오죠. 그것도 보면 누가 모종을 꽂은 게 아니란 말이야. 절로 날라온 씨가 떨어져서 아스팔트도 뚫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씨는 이런 맨바닥에다 심어도 사는데 모종은 이런 데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종은 반드시 경운한 땅에다 심어야 돼요. 간 땅에다. 그 갈면 뿌리가 약하니까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되고 이런 애들은 또 뿌리가 약하니까 양분을 땅 속에 있는 양분을 쫙 스스로 빨아먹는 게 약해.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또 거름을 많이 줘야 돼요. 그 어떻게 돼? 이게 악순환처럼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 터질 거예요 배추 얘기했죠. 그런 배추를 키워 먹을 수밖에 없다.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물을 적게 주거나 천수답으로 하늘의 비를 이용해서 그리고 땅을 갈지 않으니까 땅이 마르지가 않고 그다음에 씨로 심으면 스스로 뿌리를 내려서 건강하게 크고 이런 원리야. 근데 이런 원리인데 오늘 제 얘기 듣고 선생님들이 당장 써먹으려고 하면은 실패할 거야. 100점 100패. 그 이상한 인간 얘기 듣고 그냥 농사만 망쳤네 그러고 저 원망하기 쉬울 거야. 다만 오늘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물을 적게 준다. 땅을 안 뒤집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다른 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제가 제사 강조하고 싶은 거는 흙에서 맛이 만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흙을 자기가 먹어도 될 정도여야 돼요. 진짜 유기농 고수는 흙을 먹어봅니다. 제 스승님 한 분 그런 분이 있어요. 흙을 먹어봐요. 이게 제대로 된 흙인가 아닌가.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냄새만 맡아보는데 냄새만 맡아도 대충 알아요. 이게 흙이 좋은 흙인지 아닌지. 근데 자기 흙은 자기가 먹어봐도 괜찮을 정도로 갖고 나야 이게 맛이 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요즘 뭐 냉이, 더덕, 민들레가 아주 제철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민들레 먹고 왔는데 우리 막 밭에서 뭐 막걸리 먹을 때 씻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툭툭 털고 고추장도 안 찍어 먹어. 그냥 툭툭 털고 먹으러 흙 먹어요. 저절로. 그러면 맛이 기가 막히죠. 그런 거 먹어줘야 내가 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 밭도 이렇게 산 밑에 있는데 이거보다 더 이제 계곡이죠. 저희 밭은 겨울이면 산짐승들이 다 내려와요. 뭐 고라니, 너구리, 쪽제비서부터 수리부엉이, 매. 우리 밭은 도룡령이 많습니다. 계곡이 여기도 분명히 도룡령이 있을 거야. 도룡령이 제가 경기도 안산에 사는데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밭이야. 엄청 많죠. 뭐 청개구리, 두꺼비는 사라졌는데 하여튼 참개구리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밭에 우리 밭엔 또 살모사가 많아요. 살모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먹이사슬이 작동하는 거야. 걔네들이 다 농부예요. 농부. 말벌도 있어야 돼. 말벌이 노린재 잡아먹어요. 큰 해충들. 아시죠? 이게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위험한 말벌만 119 부르고 그냥 대충 말벌 냅둬요. 그거는 걔네들이 다 특히 28점 무당벌레 아세요? 이 고추 가지 갉아먹는 거 토마토 이 가지과 갉아먹는 아주 나쁜 해충이 있어요. 이 무당벌레는 개만 해충이야. 다 이충이고
근데 개를 아주 그 말벌이 잘 잡아먹어요. 그럼 개들도 다 농부예요. 살모사도 농부고. 그 어떻게 해요? 밭이 이 자연계예요. 자연계 안에 숲의 연장이에요. 숲과 이게 대립되는 게 아니라 이 밭도 제 생각에는 숲의 연장이에요. 제가 땅을 가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지하수 틀어놔서 물 주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전체적으로는 여기도 숲의 한 공간이에요. 이게 있으면 숲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숲속의 생물들이 여기 와서 오아시스처럼 목 축이고 가고 먹을 거 구하러 가고 이러는 거죠. 이 소통하는 숲의 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이 농사가 자연을 지키는 농사가 된단 말이야. 내 거 먹겠다는 이기적인 농사가 아니라 자연을 지키는 농사가 된다. 또 이렇게 농사 지으려면 이웃과 함께 져야 돼요. 나 혼자 농사 져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풀밭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서 또 대신 매주기도 하고 아니면 잔소리라도 하고 이래야 이게 농사가 지속되지. 그냥 개인 농사만 하면은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사가 공동체로 가고 숲을 지키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아까 얘기했죠. 이런 공익적인 건 결국은 나를 위해서다. 그죠?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공공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서로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하나의 제가 하나의 원리라 그럴까요? 어떤 철학이라 그럴까? 방법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이유 선생님들하고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아주 안철하냐고 얘기한 거고 다르네 이런 게 있어요 반드시. 그 뭐 왜 그 또 다르냐고 따지지 마세요. 그 저는 얘기하다 보면 뻥을 많이 쳐서 이게 새겨 들으셔야 되고 또 농사는 제가 그래요. 농사는 왕도가 없다. 농사는 이것만이 옳다 이거는 믿지 마세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한다.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도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야 돼. 나만의 농사법. 나만의 농사법은 제가 볼 때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분은 3년이면 자기 농사법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5년만 지나도 나만의 농사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 농사가 또 재밌죠. 그리고 거기서 거두는 수확물도 약이 되고 이런 목표로 생각하시고 좀 더 이게 사적인 욕심에서 시작하지만 다시 어떤 공공을 이해하고 또 공공을 이해하는 게 결국은 또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하면 농사가 더 재밌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강동에서 이게 계속 바람이 부는 게 너무 기분 좋아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한 건데 이게 벌써 10회나 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처음 할 때는 잘해야 한 10명 왔다리 갔다리 했었어요. 근데 뭐 5에서부터인가 4에서부터 막 30명 막 이렇게 육박하고 이래요. 이게 바람이 솔솔솔 부는 거죠. 바람이 확 부는 것보다 솔솔솔 부는 게 오래 가고 길게 갑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방금 말한 이런 생각을 같이 하면 좀 더 길게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텃밭은 반은 구에다 기타 간다는 게 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반을 기타 가는 거는 아까 그랬죠. 농부가 콩새알 심는 마음으로 고시래하는 마음으로 우리 산소가면 고시래하듯이 고시래해야 내 거 제대로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빨리 끝내고 질문 좀 해주세요. 제가 50분에 나가면 되거든요. 예 선생님. 그 막걸리 아깝게 제가 먹어야 되는데 막걸리 먹고 싼 오줌을 주면 될 텐데 그죠? 도움 됩니다. 도움 되는데 되도록 썩은 막걸리 주세요. 상한 거. 근데 원액을 주시면 안 돼요. 그 오줌이든 쌀뜨물이든 반드시 5배의 물로 희석해 준다. 원액을 주면 농도 장애를 입어요. 농도 장애 아시죠? 절이듯이 농도가 차이가 나면은 피해를 입죠. 그러니까 뭐든지 희석해서 주는데 더 중요한 원칙은 뭐든지 발효시켜서 준다. 그냥 원액을 그냥 주면 안 돼요. 일주일 이상 삭혔다가 물에 타서 준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그렇죠. 호미질. 그러니까 심을 때만이 아니라 풀매는 정도도 해야죠. 저희 선생님들 시골에 가보세요. 제가 시골에 토종 시구한다고 옛날 농법 배운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다녔는데
시골에 가보면 진짜로 꼬부랑 할머니가 홈이 하나 갖고 막 500평 600평 하는 밭도 아주 종종 봐요. 그 할머니들은 뭐 주변에 젊은 사람들 기계 쓰기 바쁘니까 자기 땅 갈 차례가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호미 한 자루로 갈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미 한 자루로 땅을 갈면 어떻게 됩니까? 작물의 뿌리 깊이보다 깊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경이라 그래. 천경 한자로 얕을 천자, 얕게 갈아서 해라. 이렇게. 그리고 그럼 대신에 이제는 밟지 말아야죠. 밟으면 딱딱해지니까. 그래서 밭에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밭에 애들 함부로 들여보내지 않죠. 또 살모사 있다 그러면 무서워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밭은 항상 고랑으로 다녀야지 두둑을 말 밟고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물을 많이 주면 땅이 딱딱해집니다. 공국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물 많이 주지 말라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이게 다 상호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 흙이 안 딱딱해지고 뭐 물을 덜 줘도 가뭄을 덜 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분,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배수를 해야 되는 고추가 되는 같은 경우는 고추를 높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서 올리잖아요. 파서 올리는 거나 경운하는 거나 같은 효과인데. 선생님 수준이 높으신 질문입니다. 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래서 이제 어려운 건데요. 저는 그래서 고추도 어떻게 심냐면 두둑을 안 만들어요. 두둑 안 만들고 물론 이제 크게는 이제는 그 두둑이 있죠. 고랑이 있고 뭐 폭 1m짜리가 그냥 길게 있죠. 그리고 고랑이 있지만 그 두둑에다 심을 때 또 두둑을 또 만들잖아요. 고추는. 그리고 모종을 심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두둑 그냥 그 두둑에 평두둑에다가 골을 살래요. 골을 한 5cm 깊이로. 그리고 거기다 저는 씨로 고추를 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추가 올라오죠. 자랄 때마다 쫓아가면서 두둑을 줘요. 북을 주는 북을 줘.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 두둑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두둑을 만들어서 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골에다 심고 그걸 계속 자랄 때마다 북을 주면 어떻게 돼요? 걔가 두둑 위로 올라가고 골과 골 사이는 골이 돼요. 그림이 그려지나?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예? 그렇죠. 저는 고구마도 두둑 안 만들어요. 아무것도 두둑 안 만들고 풀을 매면서 북을 주면 두둑 위로 올라가요. 고구마고 감자고 결국 두둑 위로 올라가서 남들이 볼 때가 저것도 두둑 만들어서 심었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예 그러고 말죠.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근데 아무래도 애초부터 그냥 두둑 만든 거보다는 두둑이 높지가 않죠. 그죠? 북을 줘서 두둑 만드는 게 한계는 있으니까. 하여튼 중요한 질문인데 이래서 어려워요. 어려운데 근데 예를 들어서 배추나 이런 건 별로 두둑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 건 별로 안 줘도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추나 고구마나 감자는 두둑을 많이 줘야 된단 말이야. 두둑을 왜 주면 감자는 특히 이게 지금 또 깊어지네요. 감자는 그 열매가 뿌리가 아니라 줄기예요. 그래서 얘가 해를 받으면 파래져. 그 독이 생겨서 못 먹어요. 그 얘는 줄기기 때문에 자꾸 나오려고 그래. 땅 위로 섭성해. 고구마는 뿌리라 파고 들어가요. 파고 얘는 위로 나오려고 그래. 그 자꾸 북을 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북을 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는 북을 주는 결정적인 이유는 배수와 통풍이에요. 특히 이제 이 고추나 고구마나 이런 작물들은 배수와 통풍이 중요해요. 벼는 반대죠. 벼는 보수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그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두둑이 통풍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배수가 잘 되고. 골은 통풍이 잘 안 되고 배수도 잘 안 되니까 자꾸 북을 줘야 돼요. 근데 처음서부터 두둑을 만들어서 심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뭄을 탄단 말이야. 아기 때는 보수가 중요해. 보수. 아기 때는 수분 공급이 원활해야 돼. 그러니까 물을 막 주는 거예요. 두둑에다 그 가뭄 잘 타는 잘 마르는 두둑에다 심었으니까 물을 자꾸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평두둑에다가 아니면 살짝 골내서 심으니까 가뭄을 안 타죠. 근데 자랄 때는 이제는 가물어야 돼. 자랄 때는 오히려 이제 산소가 중요해. 산소호흡이 통풍이 중요하고 물이 많으면 병이 와요. 그래서 자꾸 북을 주는 거야. 그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통풍 잘 되고 배수가 잘 돼서 건강하게 크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마디로 딱 얘기하기가 힘들어. 이게 실습 때 해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간
머릿속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담아두셨다가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경험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선생님. 예. 대파 있지 않습니까? 예. 지파를 해서 뿌렸단 말이에요. 네. 많이 자라잖아요. 예. 종이게. 예. 그러면 그걸 좀 옮겨서 예. 그래서 잘 되죠, 대파는. 심으면 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아요. 대파는 옮겨 심을수록 잘 커요. 옮겨 심을수록 잘 크는데 대파는 좀 어렵죠. 오래 걸린다면 먹기까지가 봄에 심은 걸 가을에 먹고 가을에 심은 걸 봄에 먹으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모종 사다 꽂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고추 심을 때 대파랑 같이 심으세요. 그 대파가 진딧물을 예방해줘. 대파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대파는 너무 북을 주면 안 됩니다. 대파는 이게 대파는 외떡잎 식물이잖아요. 외로 올라오잖아요. 고추는 쌍떡잎. 이 외로 올라오는 애들은 너무 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쌍떡잎은 북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래저래 저는 고추하고 대파를 같이 심기 때문에 고추밭이 이렇게 두둑이 높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대파는 많이 올라오니까 솎아서 이제 옮겨 심기도 하고 일부는 냅두죠. 그게 대파 향이 나야 진딧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대파는 고추만이 아니라 뭐 배추고 뭐고 대파를 한 주변에다 심으세요. 얘가 농약 역할을 해. 그 도시농업으로 유명한 쿠바라는 나라를 가봤더니 저는 갔다 오진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어디고 대파가 심어져 있대요. 어디고. 그 왜 그냥 얘 심으면 벌레가 들어온다. 그게 맞으면 기피식물이라 그래요. 아까 우리 처장님 얘기했잖아요. 메리골드 심으면 선충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처럼 메리골드만이 아니라 작물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작물의 그 들깨 같은 경우. 들깨를 고추밭에다 심으면 고추 열매 구멍 뚫는 놈 있죠. 그게 더러워요. 들깨 향 때문에. 또 들깨 심었던 자리에다 마늘을 심으면 마늘을 갉아먹는 고자리 파리 아세요? 파리 있어요. 파리 구더기. 걔가 또 들어요. 이런 걸 이제 또 배우셔야 돼. 그게 이제 혼작, 윤작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아주 농사가 더 재밌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혹시 뭐 제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마지막 한 분만 없을까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제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